안녕하세요. 코리아그로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고추 농사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식 전 토양 산도 조절입니다. 토양 산도가 잘 조절되어야 토양에 있는 각종 성분들의 이용률이 좋아지는데요. 하지만 토양 산도 조절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석회질 비료를 뿌리기는 하지만 보통 정식 한 달 전이나 이제 2, 3주 전에나 살포하는데 이는 칼슘 공급은 가능하지만 토양의 산도를 조절하기에는 짧은 시간입니다. 토양 산도를 충분히 조절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 정도는 필요하지만 산도 조절을 위하여 최대한 미리 석회질 비료를 시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석회질 비료를 미리 살포해 놓으면 토양 산도가 조절되면서 이제 미생물의 활동도 더욱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한 토양의 입단화 등 토양의 물리적 개량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잘못된 밑거름 시비 교정입니다. 정식 전 밭장만을 할 때 석회질 비료, 인산의 공급을 위한 용성인비, 그리고 질소, 인산, 가리가 함유되어 있는 복합 비료를 이제 한 번에 시비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질소가 대부분 공중으로 날아가 손실되는데 생육 초기 질소 부족으로 인한 생육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알카리분이 함유된 석회질 비료, 용성인비 등은 먼저 살포하고 최소 2주가 지난 후에나 질소 비료나 질소가 함유된 복합 비료를 살포해야 합니다. 다음은 미부숙 퇴비의 사용 금지입니다. 많은 포장에서 미부숙 퇴비에 의한 생육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눈으로 보이는 가스 피해도 있지만 가스가 조금씩 분해되면서 뿌리 쪽에 손상을 주면서 이제 전체적인 생육의 부진과 각종 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꼭 완전 부숙이 된 퇴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완전 부숙이 된 퇴비의 수급이 어렵다면 퇴비를 생략하고 더블인이나 알가소일 같은 유기질 비료로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은 적기 양분의 공급입니다. 적기 적당한 양분이 공급되지 못하면 낙과 기형가 발생이 많아지고 각종 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매뉴얼적인 추비 시기와 간격이 있지만 기후나 토양 상태 등 작물의 생육 상태에 따라서 추비 살포 전 양분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추비 살포로 양분이 과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기후나 토양 상태, 기후 상태를 고려하여 추비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이에 밑거름부터 천천히 꾸준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면 양분의 과잉이나 부족 현상을 줄여주어 좀 더 안정적인 양분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미량요소의 공급입니다. 미량요소는 식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지만 말 그대로 미량만 필요하고 이제 그 정도의 필요량은 토양에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미량요소는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배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토양 및 기상 등의 상태에 따라서 미량요소가 토양에 충분해도 흡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량요소가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않으면 개와 착가수가 줄어들고 기형과 발생이 많아집니다. 미량요소는 각종 생리대사에 필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보충해 주시는 게 좋고 밑거름 시 기비 처리하거나 아니면 주기적인 종합미량요소제를 연면 시비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정식 전 뿌리 상태의 중요성인데요. 육묘중 도장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억제제를 살포하거나 영양관리가 부실한 경우에 고추묘의 뿌리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추묘가 부실한 상태에서는 정식을 하면 안 되는데요. 뿌리가 부실한 상태에서 정식을 하면 활착이 매우 늦어져 냉해 발생이 증가하고 초기 생육이 부진하여 각종 병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정식 전 뿌리량이 부족하다면 정식일을 좀 늦추더라도 뿌리 발생을 늘려서 정식해야 합니다. 정식 직후 빠른 뿌리 활착을 위한 밝은제나 생로활성제 등도 있는데요. 하지만 인산의 흡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토양에 인산이 많다고 하여 저인산 시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토양에 존재하는 인산은 대부분 불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이 바로 이용할 수가 없고 식물의 뿌리와 미생물의 도움을 통하여 녹여서 먹어야 하는데 즉 정식 초 뿌리를 뻗기 위해서는 인산을 충분히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용성 인산을 공급해주면 초기 뿌리 활착과 꽃수 중대에 매우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산이 함량이 높은 관주용 비료를 이용해 주시면 이럴 때 상당히 효과적이고 관주를 할 수 없는 노지고추의 경우는 바사코트를 파구 처리할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바사코트의 파구 처리란 구멍을 파고 고추묘를 심기 전 구멍에 바사코트를 넣고 흙을 살짝 덮은 후에
모종을 심는 것으로 뿌리 바로 밑에 코팅 비료가 위치하면서 질소부터 가리, 마그네슘, 각종 미량 요소와 함께 수용성 인산을 쉽게 공급할 수 있어 뿌리 발달과 꽃수 중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바사쿠트 파고 처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효성 비료 공급, 그리고 미량 요소 공급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바사쿠트 파고 처리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의 가피를 더 두껍게 중량을 증대를 위한 양분 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추는 칼슘 결핍이 많은 작물로 특히 노지고추의 경우 수확기에 가뭄 및 고온기가 겹쳐서 칼슘의 부족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고추가 열매를 달고 씨를 형성하면서 열매 주위의 잎에도 마그네슘 결핍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서 광합성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즉 과피를 두껍게 중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연속 착과를 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추가적인 공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통 칼슘과 마그네슘을 한 번에 공급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때 두 성분을 한 번에 공급이 가능한 캔막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칼슘과 마그네슘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냉해, 가뭄, 고온기 등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아무래도 기후가 받쳐주지 못하면 생육과 수확물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정식 직후 발생하는 냉해, 고온기 장마기에 의한 생육부진, 개화 및 착과 불량의 경우는 일반적인 질소, 인산, 가리, 미량요소 같은 영양성분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아미노산이나 해조생리활성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고추 농사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시기적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 농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